자, 이어서 기본 강의 6-3 국회법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회위원회 110페이지부터 보실게요. 국회법도 국회법이 도가 아니고 국회법이 분량이 제일 많아가지고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조금 짚을 건 다 짚었지만 최대한 좀 빠르게 나간다고 했는데 또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30분이면 꼬박 걸리네요. 자, 아무튼 부속법령 이번에 이렇게 한번 잘 정리해 놓으시면 부속법령만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최신 판례랑 최신 기출까지 공부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시험을 보셔도 올해든 뭐 내년 상반기든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국회위원회 종류, 상임위, 특별위 두 개 있는 거. 자, 일단 오늘 12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우리 책이 이렇게 있으면 120페이지에다가 이렇게 포스트잇을 하나 붙여두시기 바랍니다. 위로. 옆으로 말고요. 이 옆으로는 여러분들 각자가 알아서 여러 개 붙이실 텐데 위쪽에다가, 그래서 평소에 국회법을 본다 그러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하면서 눈에 익히셔야 되는 그런 파트입니다. 조문들을 싹 모아가지고 키워드만 압축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왔다 갔다 해야 될 표예요. 자, 먼저 120페이지 오셨잖아요. 거기에서 위에 있는 카테고리를 보시면 상임위, 특별위, 인사청문, 그 다음에 전원위원회, 이렇게 위원회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위원장은 어떻게 뽑고 공개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기타 어떤 것들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한꺼번에 딱 보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표입니다. 거긴 표에서 정말 꼭 암기하셔야 될 게 이번에 개정된 거 때문에 바뀐 맨 마지막 칸 그쪽을 중점적으로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자, 국회법은 기본서나 핵심 요약서보다 이 부속법령직으로 보는 게 아주 가장 최고 그레이 베스트인 공부 방법입니다. 국회법은 기출지문 다 들어 있고요. 최신 판례 여기다 다 넣어놨고 국회법 관련 최신 판례까지 다 녹여 놨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국회법을 잡지 않고 국회 기본서를 대충 공부해 가지고는 이런 지엽적인 지문들이 시험에 나왔을 때는 사실상 그거 한두 문제 때문에 결정적인 치명적인 그런 실수가 나올 수가 있어서 국회법 정말 중요하니까 저도 6- 몇 가지 갈지 사실 저도 모릅니다. 제가 예상해 놓은 게 있긴 한데 7, 8까지 썸네일을 만들어 놓은 건 있는데 거기에 가급적이면 맞추겠지만 하는 속도나 또 말하다가 또 조금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말을 많이 했으면 시간 훅 지나가거든요. 자, 위원회 몇 개예요? 지금 상임위가? 바로 밑에 있는 거 111페이지에 뒤쪽으로 넘겨보세요. 상임위는 17개입니다. 2018년도 개정되기 전에는 16개였어요. 교육, 문화, 체육, 관광위가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게 교육, 그다음에 문화, 체육, 관광위 따로. 뒤쪽으로 112페이지 5호가 교육위원회고 10호가 문화체육관광위죠. 그게 국법에서 교육, 문화체육관광위였어요. 그게 그러면 16개였죠. 거기에서 하나가 2개로 쪼개졌으니까 17개가 된 겁니다. 이거 할 때 항상 같이 해드리는 거. 그러면 국무위원들 있죠. 행정각부는 몇 부입니까? 행정각부 몇 부예요? 아까 제 교과서를 외우는데 통으로 외워. 밑에 하나 더 본 것 하나 기억나요? 법무부 장관? 자, 18부죠. 페이지는 368페이지입니다. 아까 한번 갔었던 정부조직법 근처인데 아까 우리는 366페이지를 봤고, 자, 18 중소벤처기업부까지 해서 18부. 여러분 이 순서 외울 때 우측에 있는 369페이지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이렇게 시험장에서 기억나면 큰일 나요. 제 교과서를 통으로 외워. 큰일 납니다. 외우는데 통으로 외워. 꼭 기억하세요.
통으로 외우면 외통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입에 말을 붙일 때 외우는데 통으로 외우는데 통으로 외워. 이렇게 꼭 기억하고 계셔요. 369페이지처럼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빵꾸 딱 틀어놓고 밑에 거 틀어놓으면 5순위 밑에를 틀어놓으면 이제 이게 뭐 두 문자 따서 암기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18부까지 다시 앞으로 오시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상임위는 소관사항을 물어보는데 너무 많죠. 봐봐요. 111부터 112까지 보통은 정확하게는 암기하지 않는데 나머지를 이렇게 눈으로 쭉 보다 보면 몇 개 빼고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1호 국회 운영위원회, 2호 법사위 요 두 개는 제가 3호 정무위까지는 그냥 두 문자 따서 암기하실 걸 추천드려요. 3호까지는. 그 다음에 하나 더 본다면 행정안전위원회인데 우선 그러다 보면 또 다 넓히는 거라서 자 1호, 2호, 3호에서 문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1호를 보시면 국회 운영위원회의 운에다가 자 국회 운영위의 운에다가 제 말대로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래요? 운 여기다가 지금 정치권이 국민의힘이 내일 모레까지 전당대회 이제 해서 그 유력한 후보가 당대표가 되고 돌아가는 게 이제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힘 대권주자 대표 선출할 거고 자 더민주도 지금 유력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제 거기도 이제 그 차기 대통령 대선 후보자를 이제 뽑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그 이제 돌아가는 걸 보면 대충 VS가 어떻게 될지는 보여. 누구 대 누구. 보이는 사람한테만 보이나? 대충 보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대권 주자를 여기다가 이렇게 쓸데없이 썼을까요? 차기 대권, 차기 대선 요거를 차기 대선. 대통령. 운때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되려면 감사원장도 거치고 국무총리도 하고 국회의원도 몇 선 하고 이런 그런 스펙, 이력 이런 것도 있는데 최종적으로 하늘이 점지해 준다고 하는 말씀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나라님은 하늘이 내린 자다. 운때가 맞아야 된다. 자, 여기서 문제를 하나 보실게요.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 어제 이 말씀 드리려고 미리 준비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기출지문 때문에 그래요. 어디로 오시냐. 114페이지 38쪽 위에 기출지문 7번이 언제 겁니까? 누구? 5급 공채 올해예요. 5급 공채 올해는 3월 달에 본 시험입니다. 2021년. 운영위원회 대통령 이 대자가 대통령 비서실인 거를 이제 보실 거예요. 잘 보세요. 7번. 정무위는 우리 정무위 아직 안 봤습니다. 네. 정무위는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총리 비서실의 소관사항을 관장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부서법령을 안 외우고 문제를 어떻게 맞춰요? 이렇게 나오는데 대충 때려 맞춰? 자기 그 시험 붙는 운명을 대충 때려 맞춘다? 말도 안 되죠. 자 이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운을 띄운 겁니다. 거기서는 뭐가 틀렸어요? 아직 운영위원회를 안 봤지만 자 정무위원회는 국무총리 비서실 앞에 국무조정실이 붙어 있어요. 앞으로 오셔서 112페이지 맨 위에 정무위원회의 3호잖아요. 정무위원회의 무에다가 저기처럼 운영위원회 운처럼 무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리고 나서 국무조정실 말고 그 뒤에 있는 국무총리 비서실 있죠? 여기에 무자에다가도 여기 무자에다가도 이렇게 동그라미 그러면 7번 문제는 뭐가 틀렸어요? 국무조정실이 들어가야 돼. 대통령 비서실 자리에. 다음번에 바꿀 때는
운영위원회로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운때가 맞아야 된다는 대통령 비서실을 거기다가 대통령 비서실 4에 있어요. 4. 앞으로 이제 오십시오. 111페이지 1항 1호 4를 보시면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뒤에 걸 바꾸면 이제 틀릴 수 있어요. 근데 대통령과 국무총리 비서실을 실제 5급 공채 기출처럼 뒤죽박죽 섞었을 때 헷갈리지 말라고 운때가 맞아야 된다. 그 다음에 가부터 보시면 국회 운영위원회니까 이제 암기할 때 커트를 빨리빨리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가는 당연히 맞을 거 아니에요. 국회법과 국회 규칙. 얘를 밑줄을 쳐놓은 이유는 어떻게 바꿔놨냐. 올해 법원 9급에서 아까 봤던 7번 문제 바로 위에요. 6번 114페이지 오셔서 6번 국회법과 국회 규칙에 관한 사항은 법사위 소관사항이 아니다. 맞았네. 왜?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이니까. 이렇게도 문제가 나오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 이거 위원회 본 다음에 5번 문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쭉 내려오시다가 아에다 밑줄 쳐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111페이지 오셨어요.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속하는 사항. 두 문자 나름 한번 잘 따보세요. 바로 한번 따볼까요? 국가인권위. 국자에다 따면 안 됩니다. 국자가 너무 많으니까 당연하죠.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건데. 인. 뭔가 이제 안 와닿잖아. 시험장에 갔는데 운 했는데 그게 뭔지 기억 안 나면 두 문자 안 따는 게 더 낫습니다. 운권, 영권. 운영할 때 영자에다가 방점 하나 찍고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 권자에다가 하실 것을 추천드려요. 국민 국가인권위. 왜냐하면 권익위가 있어서 인에다가 해야 되겠네. 그러면은 인형이 되네. 인형. 어떤 식으로든 기억하고 계시길 바라고요. 법사위 정확하게 다 암기하시되 두 문자 따세요. 암기하시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있죠. 공수처에 속하는 사항이 8월 18일 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 소관 사항이라는 거 의식적으로 꼭 기억하고 계시고 넘기셔서 정무위원회 아까 보셨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꼭 암기하시고 여기에 마가 국민권익위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국가인권위는 운영위 인영으로 기억하시고 여기에 있는 국민권익위 무익한 내게 유익한 사람이 아니라 내게 무익한 사람 해가지고 정무위원회 그 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는 익자가 없으니까 그 두 문자 딸 때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따나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3호까지만 정확하게 나머지는 행안위가 딱 걸리는데 중앙선관위 사무 행안이다는 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나머지 거 다 풀려요. 뒤쪽에도 중요한 건 기출지문 3번 때문에 2항을 보셔야 됩니다. 정보위원회 그 기출표시 신경 쓰지 마세요. 국정원법 4조가 지난번에 3조였습니다. 16호 정보위원회 나의 국가정보원 4조 그게 3조였어요. 타법 개정으로 거기다가 별표 뺐어야 되는데 개정 표시만 놔두고 자 2항 보세요. 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 국회 운영위원회도 형한펜이고 협의해야 된다도 밑줄이에요. 밑에 보시면 3번에서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 없이 그 다음에 4번에서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야 돼요. 5번 꼭 맞춰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밑에 해설 읽어보시고 법사위 운영위 정무위 자, 그 다음에 38조 중요합니다. 38조 보세요.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는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 그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자,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는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면 맞고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12명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리는데 정보위원회가 12명이라는 거 이것 때문에 아까 붙여드렸던 포스트잇 페이지로 가보시면 상임위원회
위원정수 칸에 국회 규칙에 밑줄 쳐드렸고 우측에 있는 정보위원회 칸에 12인이 돼 있어요. 얘는 가로놓기로도 나오고 그냥 정지문으로도 물어보고 있어요. 가로놓기가 38조 밑에 붙어있는 기출 지문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39조도 중요하니 봅시다.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어요. 없다고 나온 게 기출지문 2번이고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잘 이거 지금 머릿속으로 체크 입력해 두시고 이거랑 조인트해서 한 문제가 바로 나와요. 자, 올해 입법고시랑 변시 2021에서 동시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의장은 상임위원 될 수 없습니다. 국회의장은 사항에서 국무총리, 국무위원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건 아니고 사임할 수 있어. 자, 그리고 나서 5번을 보세요. 4번 기출지문 4번은 사임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중요한 겁니다. 국회법은 특히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를 의식적으로 암기 안 하시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5번을 보시면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며 동시에 정보위원회 위원이 된다. 좀 전에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는 39조 2항에서 보셨지. 하나는 거기 해설에다가 48조 3항 다뤄드렸고 121페이지 가봅시다. 그 근거 조문을 121페이지 3항에서 위로 올라가시면 정보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하여 선임하거나 개임한다. 다만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정보위원회 위원이 된다. 두 조항을 묶어서 이 지문을 만든 겁니다. 올해 변시 2021 1월 달에 본 변시 입법고시 2021 3월 달에 본 입법고시에서 동시에 이 지문이 떴어요. 4번 중요합니다. 의식적으로 암기하고 계세요. 상임위원 임기 볼까요? 2년. 다만 국회의원 총선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개시해서 위원회 임기 개시 후 2년이 된 날까지 밑에 잔임 기간 보시고 상임위원회 위원장 중요한 건데 아까 표 위축으로 그 붙여놓으란 거 있죠? 120페이지 거기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제가 말 안 해도 여기서 41조에서 자 보실까요? 상임위원장 2항을 보세요. 상임위원장은 뒤에 보실 48조 1항부터 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상임위원 중에서 누구 선거에 준하였는지 밑줄 또 한번 박박 잘 쳐놓으세요. 빨간 펜으로. 임시의장 선거에 준해서 요거 하나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어디서 요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위원회에서 땡 본회의 선출입니다. 이걸 그 표에다가 표 이제 이 위원회 국회법 볼 때는 계속 왔다 갔다 뒤쪽에 또 하나 붙여드릴 건데 계속 같이 보시면서 그래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본회의 선출이야. 그 위원 정수 밑에 칸에 본회의 선출 너무 중요한 거고 누구 선거에 주나요? 그러면 여기는 뭐야? 제적 과반수예요? 국회의장 부의장처럼 땡 제과 출석 다수 아까 봤던 임시의장 선거. 그러면 (104페이지였죠)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가보시면 임시의장은 무기명 안 잊어버렸고 제과 출석 다수. 자 오시고 116페이지로 오셔서 이렇게 써드리는 이유는 기출 지문들 때문이에요. 보시면 116페이지 맨 위에 기출 지문 1번 상임위장은 당의 상임위에서 선거하되 땡 본회의에 선출합니다. 제과 출 다수 뒤는 맞았네요. 지문을 전체를 다 틀리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싶을 때는 중간만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게 하는 게 스킬 교수님들의 문제 스킬이십니다. 자 그리고 아까 봤던 조문에서 기출지문 2번을 보시면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으며 맞네요. 그리고 밑에 게 틀렸죠. 절차가 3번도 호선 아닙니다. 본회의 선출이에요. 자 상임위 말고 특별히 봅시다.
특별위원회 여러분 특별위원회만 뒤에 있는 표 보시면서 여러분들 아직은 최근 기출이 안 붙어 있죠. 일단 이런 건 우선 여기선 제가 같이 읽지 않고 예결특위로 넘어갈게요. 예전에는 예결특위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예결특위랑 윤리특위가 동시에 중요했었는데 예결특위만 상설 기관으로 남겨두고 윤리특위를 비상설로 넘겼기 때문에 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있죠? 예결특위가 이제는 더 이거 하트 아니에요? 더 중요해졌습니다. 시간이 쏜새 같습니다. 자, 1항에서 그래서 끝에 둔다에다가 밑줄 쳐드렸습니다. 요 둔다의 의미가 그 표에서 120페이지 표에서 상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윤리특위는 예전에는 예결특위, 윤리특위가 이렇게 상설로 되어 있었는데 뒤쪽 표 수정해드린 거예요. 그 표는 너무 중요해요. 120페이지. 달달달 남기게 하시고 사진 찍듯이 시험날 아침에 보셔야 됩니다. 저기에 다 있으니까 핵심 요약서에 아니지 전부 이 강의 들으신 분이 제 핵심 요약서를 갖고 계신다는 전제는 틀렸지. 없으신 분은 여기를 오리든지 여기만 복사하든지 해서 시험날 아침에 보셔야 돼요. 국가기관 쪽 문제는 4개 기관 비교해준 그 표랑 이런 것들을 붙지 않으면 시험날 아침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확도도 떨어져요. 자, 그 둔다가 상설로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0명. 정보위원회는 12명. 상임위원회는 국회 규칙에 정하고 있고. 자, 50인도 표에 써드렸고. 자, 그 다음에 예결특위 임기 1년. 자, 그러면 나머지 조문들 제가 같이 못 읽는 조문들은 무조건 한 번은 반드시 정독하셔야 됩니다. 기출 문제 푸시면서 저랑 같이 푼 문제를 복습할 때도 그렇고 저랑 같이 못 푼 기출지문 풀 때도 정독하시고. 자, 기출지문 1번에서 국회법은 중간에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땡 50명으로 규정하고 있고 밑에 가로치기도 나와 있고 50명. 자, 윤리특위가 예결특위 말고 윤리특위가 이제는 상설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1항처럼 둔다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문구가 위원회를 구성한다. 넘기시고요. 해설처럼 기출지문 1번의 해설처럼 예결특위는 상설로 운영되지만 2018년 국회법 개정 때 윤리특위는 비상설로 바꿨고 2번 같은 기출이 앞으로도 쉬운데 그 기본 지문으로 깔릴 건데 밑에 있는 46조의 1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는 2판 때 없었던 건데 왜 들어왔냐. 가능하면 부서법령의 양을 늘리지 않는 취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렸는데 기출된 건 어쩔 수 없이 넣는다고 했어요. 아무리 쉬운 기출 지문이든 비록 너무 어려운 기출 지문이든 무조건 제가 기출된 건 어떤 지문보다 최고의 영양가 있는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어. 그리고 서일고 외양가는 고쳐야 된다는 거죠. 교수님들이 다음번에 한 번 더 물어볼 거야? 라고 말한 게 기출지문인데 그걸 학습을 정확하게 안 해가지고 나온 걸 그대로 또 틀려? 그러면 그건 공부를 안 한 거라고요. 그래서 46조의 2 밑에 있는 국회 8급 작년 문제 때문에 얘를 넣었어. 그런데 문제를 교수님께서 물어보시는 포인트가 중요해요. 그래갖고 해설에도 써드렸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추가를 또 해드린 겁니다. 제가 3판 할 때 뒤에 부록 때문에 책 부피가 늘어난 게 마음은 아프지만 무조건 끼기만 한 게 아니고요. 비슷한 건 뭉뚱그려서 하나의 지문으로 만들기도 했고, 그러니까 신작출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웃 오브 데이트한 걸 줄이고 이제 최신 거를 이제 더 끼고 기출 표시만 하든지 방법을 동원해서 무한정으로 여러분 내년에는 아마 올해 거보다는 그 부록을 빼고 몇 개 그러니까 올해 쌓인 기출을 껴도 부록만큼 안 늘어날 당연히 계속 이게 두꺼워지면 저기 의미가 없죠. 핸드북의 의미가 너무 두꺼워지면. 자, 여기서 중요했던 건 문제를 먼저 보십니다. 이 문제 그 46조의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는 왜 여기다가 1항부터 6항까지 다 넣어놨을까? 기출지문 118페이지 맨 아래 윤리심사 자문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이것도 암기하기 힘들었던 지엽적인 조문 맞습니다. 입한 때 이 조문 자체가 제 책에는 없었고 다른 문건 제가 한번 확인 한번 봤고요. 자, 구성되고 위원은 그러니까 8명으로 구성되는지도 몰랐을 거고 위원은 의원 중에서 윤리심사 하는데 의원 중에서 이 자기네들 중에서 위원으로 하면 제 식구 감싸기밖에 더 됐겠어요? 그러니까 위원 중에서 일단 위원은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이 될 수 없어요. 그게 46조의 이 5항에서 딱 밑줄 치고 별표 쳐드린 이유입니다. 위원 중에서가 틀렸다고요. 8명은 맞게 나왔어요. 그걸 바꾸진 않았지. 왜? 교수님도 잔인하다는 것을 느꼈었지. 근데 윤리심사 자문위 위원을 의원 중에서 하는 건지를 애들이 아는지를 물어보고 싶었던 교수님의 마음은 이해가 가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나쁘지 않다고 평을 드리는 겁니다. 감히. 왜? 8명을 바꾸는 게 아니니까. 그걸 바꿀 수도 있거든요. 아예 틀리라고. 그러면 더 지금 문제보다는 퀄리티는 떨어졌을 건데 지금처럼 의원 중에서를 아느냐 그걸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반복해서 나올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지문을 읽지 못하는 시간 관계의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46조의 이 나머지 조문도 읽어보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46조의 3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거기에다가는 저기도 쓰세요. 여러분 거기다가는 그 페이지 하나만 적어두세요. 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다가 페이지 내려오고 133 적어두시면 133페이지에서 자 거기 보시면 표가 하나 나와요. 거기에다가도 아까처럼 포스트잇을 위쪽으로 하나 붙여 두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기 볼 때 당연히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앞으로 46조의 3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1항 국회는 다음 각호 1호 2호의 사항 임명 동의안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해서 제출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 인사청문 특위를 둔다. 다만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5조 2항에 따라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해서 특별위원회를 둡니다. 자, 1호, 2호가 중요한데 아까 133페이지에도 비교하려고 거기다가도 얘를 위쪽에다 붙여드린 거예요. 밑에 거랑 비교하라고. 자, 1호 헌법에 따라 꺽쇠 쳐드렸습니다. 헌법에 따라 임명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 헌재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키워드 헌법에 따라 그 다음 키워드 국회 동의. 2호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재재판관 및 중선위 위원.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133페이지 밑에 칸에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개가 겹치는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누구예요? 133페이지 일단 가보세요. 자, 표에서 위가 좀 전에 봤던 거고 밑에가 소관 상임위 인사청문회 하는 거예요. 상임위원회에서 65조의 2는 상임위. 그러면 제가 아까 두 개 짬뽕으로 속해 있는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잘 보세요.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 겸하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은 어디에 인사청문회 받아? 그걸 규정해 놓은 게 여기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라고 하는 건 65조의 2, 5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출은 우측에 5번에 있습니다. 자 밑에 헌재재판관 후보자가 헌재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어디를 거친 것으로 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열어 그래놓고 얘를 겸한 것으로 봐. 두 개 다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6항이 5항이 중요하고 우측에 5번입니다. 기출지문 5번. 헌재재판관 후보자가 헌재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연다. 다시 앞으로 오셔서
자, 119페이지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5번 보세요. 나머지 기출지문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에요. 전부 다. 자, 5번 보시면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법사위에서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법사위에서 여는 게 아니라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133페이지를 같이 보셔야 돼요. 여기는 정확하게 안 해오면 무조건 틀리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지문들 너무 중요해요. 47조 밑에 있는 특별위원회 칸에서 가장 중요한 개정법이 맨 아래 기타 칸에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엄청나게 갈등하고 있어요. 뭐 30분으로 끊으라는 헌법은 없지만 여기서부터 다음 페이지까지 할 게 10분 정도 걸리는데 안 돼. 왜냐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얘를 봐야 되거든. 얘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요거는 요렇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여기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122페이지 와 보시면 자, 우리 책 122페이지 와 보시면 맨 위에 판례 지문이 하나 붙어 있어. 입법고시 2021이야. 3달도 안 된 최신 기출 지문에서 작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패스트트랙, 연동형 비례대표제,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문제들과 맞물려서 패스트트랙의 큰 이슈가 됐던 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이 바로 올해 문제에 나왔어요. 문제만 읽어보십니다. 국회법은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을 개선함에 있어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좀 이따 보실 거예요. 그 조문을. 여기에서 회기는 개선의 대상이 되는 해당 위원이 선임 또는 개선된 임시회의 회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입법고시 2021 문제에서 가로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의함으로 딱 어렵게 지문이 나왔어요. 이거는 제가 왜 띄워드렸냐면 설명은 드릴 거거든요. 짧게.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때 이렇게 지금 이 세 줄의 기출 지문이 30페이지가 넘는 권한쟁의 그 헌법재판소 판결 요지랑 그 판결 이유가 30페이지가 넘어요. 그래서 너무 많아. 근데 읽을 시간이 없다고. 근데 여기서 합해볼까요? 8명, 2명. 그러니까 왜 이게 문제됐는지를 아셔야지 이 판례가 금방 읽혀요. 다음에 면 1명. 8, 하나, 둘 더하면 11명. 총 18명. 그러면 5분의 3이 나옵니다. 18명 중에 5분의 3, 10.8 얼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2명을 합해야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가 있어. 18분의 11 돼야지. 이게 이제 5분의 3 정족수를 충족하는데 이 밑에 실명으로 나와요. 밑에 제가 강의 중에 실명 언급 해고 안 하고의 차이가 뭐는 있겠지만 한 분이 바미당 소속 의원 2분 중에 한 분이 자기는 반대한다고. 그러면은 정족수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오신환 밑에 나올 거려 오신환 의원에서 최이배 의원으로 바꾼 겁니다. 어디 있냐? 이렇게. 자, 그래서 이때 반대 의견에서 이 청구인이 오신환 의원이에요. 이제 대리인했겠지만. 자, 그래서 이때 반대 의견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이게 임시회예요. 얘가 30일 임시회. 이 기간 동안에 못 받고 오신환을 최이배로 못 받고 이 반대 의견에서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지금 그 권한쟁의 심판 인용 판결을 내린 게 아니에요. 안 받아줬어. 그래서 할 수 있어. 근데 아까 읽었던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건 요때 A에서 B로 바꿨죠. 이때부터 하지 말라는 그 뜻이야 라고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2페이지로 오시면
기본 강의가 아니라서 지금 이 사실관계와 모든 걸 지금 상세하게 해드릴 시간이 없는데 요렇게만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아실 거다라는 판단이 제가 서서 이것만 해드리면 이 판례가 읽힐 거다. 자, 문제는 암기하면 돼. 근데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반대 의견에서 이 임시회 전체 중에서 이렇게 그 개임, 사보임 못해라고 주장하는데 아니라고. 요렇게 바꿨지 한번 5에서 최로. 요때부터 그 회기 중에는 개선하지 못해라고 읽어야 돼라고 헌재가 말해서 인용 판결을 안 해줬던 거예요. 그걸 읽어봅시다. 120페이지 이건 중요해요. 지금 앞에서 조문을 하나 48조를 읽지 않고 넘어와 가지고 조문은 잠시 뒤에 스킵만 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자, 판례지문 아까 읽은 거에서 한번 밑에 봅시다. 그걸 또 추격해 갖고 왔으니까 여기서 또 추격하면 너무 이해가 안 되실 것 같고, 자, 여기서 국회법 48조 6항의 입법 목적은 48조 6항만 앞에 가서 읽읍시다. 48조 위원회 선임 개선 전체 다 문제, 그 121페이지에 있는 문제까지 완벽하게. 왜? 이 판례 때문에 아주 자주 나올 파트예요. 얘가 지금 이 판례 때문에 여기 48조가 이제 전체가 1항부터 7항까지 어디든, 그리고 기출지문 생각보다 많이 붙어 있잖아요, 밑에. 자, 그래서 거기 6항 보시면 48조 6항 1항부터 4항까지에 따라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를 근거로 권한쟁의 심판에서 주장한 거예요. 이 신청인이 왜 개선했냐고, 자기 바꾼 건 위법하다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건데 안 받아줬어. 자, 그래서 지금 공수처에서도 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준으로 했고 준 연동형제로 했고,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돼서 형사소송법 바뀌어가지고 지금 세부적인 몇 개 그 하위 그런 그 명령 규칙 빼고는 지금 큰 틀은 다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다시 앞으로 오셔서 122페이지로 오셔가지고 이 48조 6항 입법 목적은 위원이 일정 기간 재임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함부로 막 바꿔버리면 저렇게 하다가 뒤죽박죽 되겠죠. 국회법 48조 6항은 위원이 된 선임 또는 보임된 그때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위원이 아니게 되는 그것을 금지하는 거지, 이 임시회 기간 전체를 통틀어서 개선 못하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쭉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줄만 더 읽어보면 밑에 내려오셔서 정독 쭉 해주신 다음에 내려오셔서 그러므로부터 조금 굵게 돼 있는 고딕부터 국회법 48조 6항 본문 중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라는 문헌에서 개선될 수 없는 회기는 그 개선의 대상이 되는 해당 위원이 선임 또는 개선된 그 임시회의 회기를 말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판례 때문에 요 조문 있죠. 여기를 48조 1항부터 지금 이번 시간 마지막까지 7항까지를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읽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1항은 기출지문 1번 그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48조 1항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교섭단체 대표위원 요청으로요. 각 의원의 요청으로. 그래서 기출지문 1번에다가 바로 틀리게 지문을 바꿔놓은 거고, 밑에 쭉 붙어있는 나머지 지문들도 보시고, 아까 정보위원회 위원이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정보위원회 위원이 된다. 앞에서 조인트로 된 문제 때문에 미리 하나 본 거고요. 2항에서 어느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합니다. 그리고 5항도 읽어볼게요. 5항. 위원을 선임한 후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19석이랑 1석이 붙어가지고 이제 하나를 만들었던 19석 정당에서 뭐 변동이 있었던, 자, 그래서 변동되었을 때에는 위원회 그 의장은 위원회의 교섭단체별 할당수를 변경해서 위원을 다시 개선할 수 있다. 자, 122페이지 넘어오셔가지고 49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49조의 2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부터 아주 중요한 올해 개정된 그 2020년 하반기에 개정됐던 아주 중요한 그
조문들이 거기서부터 우리 표와 함께 보아야 될 조문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120페이지 이 권한쟁의 그 헌결 2025-27, 2019-1 이거는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그거는 들어가봤자 읽다가 시간만 다 버립니다. 이 정도만, 이 문제 정도 풀릴 정도만 암기하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국회법을 또 이렇게 6-3까지 제가 그 진도를 나갔고 또 이어서 이제 다음번 촬영 때 그 다음을 쭉 이어서 여러분들한테 가능한 한 너무 느리지 않게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이 가능한 한 빠르게 부속법령집 기본 강의를 유튜브로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체력 관리도 중요한 시험 과목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라고 건강관리 잘 해가시면서 체력은 국력이 아니라 체력은 여러분들의 시험을 합격시키는 그런 시험 과목과 동일한 그런 급으로 그 생각을 잘 하시고 관리 잘 해주시면서 코로나 조심하시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세요.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뵈러 오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